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4월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한 가지가 4월 위기 오는가, 또 4월 위기설이 또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축은행들, 지방 건설사에게 정말 위험을 감내하면서 수익성 사업을 했던 저축은행들이 상당한 그 부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의 우려가 왜 이런 국면의 정책이 들쭉날쭉하다, 이게 맞는가 하는 걱정들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토호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입법 폐지 관련해서 또 역시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관점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두 부동산 전문가, 한국을 대표하는 두 전문가 초대해서 말씀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먼저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광성의 옥덕방 이광수입니다. 4월이 사실 따뜻한 봄인데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비단 4월 위기설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도 증가하고 있고,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들썩이는 건 사실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더 나쁜 신호를 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경제를 분석하고 어쨌든 투자를 얘기하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드릴 거고, 사실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 속에는 사실은 희망을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위험한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또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또 교수님하고 그리고 김유한 소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만 선생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님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기님만입니다. 시간 참 빨라요. 벌써 4월입니다. 올해 1분기가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들쑥날쑥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정신없이 1분기가 지나갔고요. 2분기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암울합니다. 경제 상황 좋지 않고요. 계속 위기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강남 집값만 바라보면 봄날 아닐까? 여름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강남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한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저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네.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불안한 마음도 최근에 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제, 부동산, 강남 집값, 양극화 모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그냥 간단하게 많이 배워왔잖아요. 저도 두 분을 많이 배워왔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로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김인만 소장님부터 김광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광석을 어떻게 그리고 생각하는지. 이광석 대표. 예, 괜찮습니다. 일단 뭐 노래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젠틀하시고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 뭐 인사이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는 다르지만 저는 그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뭐 굉장히 기분 좋게 오늘 좋은 분들과, 네. 저는 뭐 이렇게 방송 토론을 넘어서 오늘 그냥 즐겁고 네. 유쾌한 시간 가진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 방송을 보면 맨날 티격태격하고 막 의견이 부딪혀가지고, 저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되나라고 네. 실제로 저한테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둘이 사이 굉장히 좋습니다. 끝나고 같이 식사하실 겁니까? 식사도 하고 하실 그리고 거죠? 방송 끝나면 커피도 먹고 시간 되면 하기 안 하고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니시죠? 또 삐져서 그냥 가시는 거 아니죠? 이광수 대표님이 사람을 좀 가리시거든요. 저만 좋아하시거든요. 진짜요? 저도 좀 좋아해 주세요. 농담입니다. 이광수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나 김현수 대표. 저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게 엎드려서 아이, 제가 네. 아니 일단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해주세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네. 어려운데, 예. 사람에 대한 평가, 이광수가 보는 김광석은 글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저는 사람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가슴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냥 마음이 가는 사람. 저 마음이 가는 사람. 네. 김인만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가나요? 마음이 떠나가는 사람. 마음이 떠나갔어. 김인만 선생님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 마음 주세요. 좋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은 사실 되게 동안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형님이세요. 네. 저보다 형님이시고 그 업계 갑자기 부동산 업계 이제 오래 계셨고 또 그러니까 이 실물형 이제 실물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만 얘기 드리면 이제 뭐랄까 제가 모르는 분야를 굉장히 많이 아시고 저는 사실은 일종의 탁상형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실물 네. 예, 실제. 또 좋은 평가시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감사합니다.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김인만 소장님은 참 친절하시다.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 또 특히 이광수 대표님한테는 잘 모르시겠지만 뵐 때마다 이렇게 형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커피 베인을 이렇게 선물해 주세요. 커피를 안 드시거든요. 커피 안 드세요? 네, 예. 안 드십니다. 근데 저한테 주시는데 저는 이제 아내가 마시니까 그렇죠. 아내한테 항상 줍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오늘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도 뭐 제가 워낙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들은 왜 이광수랑 같이 하니? 이광수 하지 말고 농담입니다. 네, 제가 정말 애정하고 신뢰하고 그런 두 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을 임해주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무슨 마음 갖고 계시니까? 근데 또 개인적인 생각하고요. 의견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럼요. 네, 저희는 막 엄청 싸워요. 저는요,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제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에 대해서 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진짜 좋은 모습이다. 미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 총리죠. 네. 트럼프랑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요. 국채 발행할 때 아니다. 그러면 우리 미국 경제 난리 난다.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경제 관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한 명의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한다. 이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할 때 더 좋은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토론을 또 지향하고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 분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뭐 좋은 같은 합의점에 도달하는 같은 의견도 좋고 다른 의견도 좋으니까 좋습니다. 자유롭게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한국 경제.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그냥 한국 경제. 지금 4월이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수 대표님.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겨울의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의 끝자락, 이제 추수를 끝내고 네. 이제 겨울이 오는데 사람들은 추수를 해놨으니까 이제 창고에 그래 아직 쌀이 저렇게 많잖아, 네.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할 수 있겠지만 겨울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앞으로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겨울이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경제라는 게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지금의 어떤 경제 활동들이 누적돼서 이제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그게 후행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현실화되고 그게 이제 더 문제를 좀 키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죠. 그런 전망들은 이미 이제 많이들 하고 있어서 이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낮게 잡고 있고 그런데 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정책이 그런 어떤 계절을 쉽게 말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게 겨울이 오더라도 뭐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그죠? 이제 난방을 따뜻하게 하는 준비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책인데 네. 지금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겨울이 되게 더 혹독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좋습니다. 김현 선생님 어떻게 우리 한국 경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광수 대표님하고
뭐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고 네. 인사이트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계절 말씀하셨으니까 계절을 얘기하면 우리가 사계절이면 겨울 지나고 또 봄이 오잖아요. 네. 항상 그래 왔죠. 음. 그러면 혹독한 겨울이 오더라도 기다리면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항상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뭐 김광석 교수님은 워낙 또 경제 전문가시고 하지만 저는 자꾸 일본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본 잃어버린 30년 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뭐 금리 돈 풀었다가 다시 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장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일본도 전쟁이 끝나고 연공서열, 뭐 종신고용 시스템, 일본만의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게 고도 성장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돼서 잘 돌아가다가 80년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고 90년대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터졌는데 일본 정부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 겨울은 지나가겠지. 봄은 오겠지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7년 후에 은행 문제가 터지고 이제 우리 동남아 위기, 우리는 IMF 외환 위기, 일본은 수출이 막히면서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은행들이 넘어지면서 7년이 지나서 문제를 깨닫죠. 와,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장기 침체라는 걸 들어갔구나라고 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 구조적인 일본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깨닫고 구조조정하고 극복하는데 저는 20년, 30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냥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는데 20년, 3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도 6.25 전쟁 끝나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흘러왔고요. IMF 외환위기 때 운이 좋아서 그냥 구조조정이 좀 되고 금융시장 개방이 되고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본 부분이 있으나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시대에 가고 있잖아요. AI 시대, 로봇, 뭐 여러 가지 지금 전기, 자동차 여러 가지가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산업 구조를 보면 여전히 우리는 자동차, 전자, 그것도 옛날에 하던 반도체에 머물러 있어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뭔가 변화에 우리가 뒤처지고 있지 않나. 여전히 우리는 부동산, PF 문제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고 일본이 구조조정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7년, 8년을 잃어버린 시간은 뒤늦게 깨달으면서 이제 30년을 고생했는데 우리도 지금 PF 벌써 몇 년째입니까? 4월 위기설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우리 무슨 위기설 9월 위기설 4월 위기설 3년 4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7년 후에 깨달았는데 우리도 지금 3년 까먹었고요.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가 일본처럼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있겠는가? 그러면 겨울이 20년, 30년이 왔을 때 과연 일본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책, 정부와 정치권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거를 극복하고 단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좀 더 범국민적으로 좀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뭐 토론이니까 저도 의견을 살짝 드리면 저도 이제 책에다가 그런 문장을 썼었는데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겨울 지나 또 겨울이다. 이제 그런 문장을 실제 넣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아까 살짝 나이브 중에 말씀하셨지만 겨울꽃이라는 노래를 낸 것도 이 참 경제적으로 겨울이니까 그래서 겨울꽃이에요? 예 그래서 위로가 되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위로도 되지 않는 위로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만들긴 했어요. 설마 트로트는 아니죠? 트로트로 난 이 표정을 가지고 네 하여튼 그랬는데요. 이 상황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제가 누구라고 좀 말씀드리긴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부 부처 고위 관료들과 자문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다 따라잡힌다. 이대로는 다 따라잡힌다. 라는 종류의 그 근거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럴 리 없다. 그러니까 안도하는 거 항상 안도.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한 가지는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안도예요. 안도고 두 번째는 미국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안도와 위안이에요, 스스로. 근데 항상
안 좋은 경제에서 안도할 때, 변화하지 않을 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일 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면 그걸 풀어갈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안도하고 그냥 괜찮아라고만 생각하는 거 스스로. 그런 현상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근래 보고서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그 키스텝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월급 받고 계약직으로 연구원 생활을 했었던 게 키스텝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참여했었던 연구인데 10여 년이 지금 지나서 그 보고서를 매년 보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 수준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다른 것도 아니고 반도체라는 영역의 기초 역량 부분을 한 5가지 부문과 중국을 비교했는데 5가지 모든 부문에 걸쳐 우리가 역전됐습니다. 과거의 중국산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아니하고 괜찮고 뭐 미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친중이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친중이래요. 아, 이게 무슨 친중입니까? 친중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을 바로 인식할 때 대응책이 좀 나올 텐데 지금 현 정부의 여러 뭐 정치적 혼란 포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정책적 대응이 걸맞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해결 방식은 해결 방안은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메타인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기가 뭘 알고 뭘 못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수학 잘 못해. 그럼 수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학업 성적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적도 못 오르는, 이게 똑같거든요. 경제도 제가 볼 때. 어디서나 이제는 김현 교수님, 그러니까 김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정책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책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상황인식이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 못하면 사실 대응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도 있지만 그 지점이 가장 문제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경제고 문제가 없는 경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호황이라도 불황을 내포하기도 하고 불황인데도 사실은 뭐 좋은 점도 있고, 근데 그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 점에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이 그렇게 되면 혹독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시겠어요?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좀 두려움을 좀 느꼈는데, 네. 앞서서 이제 뭐 그 관료를 만났을 때 안도, 위로라고 했는데, 일본이 91년도에 이제 장기 침체에 빠졌었는데 93년도에 일본 정부에서 낸 보고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안도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군. 우리 이제 반등할 거야라는 보고서가 공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좀 소름을 돋았다고 할까요? 지금 어떻게 일본하고 제가 걱정하듯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반도체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니까요. 일본의 기술, 전자, 자동차, 반도체를 우리가 사실은 일본이 침체가 됐을 때 우리가 사실은 그 기술을 따라잡아서 경제가 성장했고요. 다음 순서는 어디입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이 갑니다. 우수한 인재들, 정부에서 쏟아붓는 지원, 모든 게 맞물려서 중국이 우리보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왜 중국보다 당연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건 과거 일이고 이미 중국한테 제가 오늘 야외 촬영을 다녀왔거든요. 반포에 스텝하고 갔다 왔는데 카메라가 조그만한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 거냐고 하니까 중국산인데 기가 막히게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우수합니다. 중국은 이미 저는 우리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AI, 반도체 모든 기술이 뛰어넘었습니다. 단지 미국이 반도체 견제를 하니까 속도가
생각보다 우리를 월등하게 앞서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따라잡혔는데 우리는 아직도 중국 중국산을 어떻게 써라고 하는 우리만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좀 긴장을 해야 되고 긴장이 아니라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부 관료들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중국은 20년 전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질문 드리고 부동산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한국 잃어버린 10년 진입했다라고 보시는지요? 이미 잃어버린 10년 진입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러다가는 잃어버린 10년이고 뭐고 잃어버린 30년이고 뭐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혀 진입할 가능성 없다라고 보시는지 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사실 10년 이상 전망을 안 하는데 네.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잃어버린 10년 네, 진입한다. 네. 그래서 한국 경제가 겨울로 가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게 전 봄이 오고 여름도 온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를 겪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이제 불황에 빠지고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일본처럼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죠? 저는 뭐 똑같은 경로로 가지는 않겠으나 뭐 저성장 장기 침체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걸 벗어나려면 정치권들도 온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를 각오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일본처럼 집값이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생기진 않겠으나 그냥 저성장으로 가는 길은 저는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갑자기 고성장을 간다? 옛날처럼 뭐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도와줘서 기업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산업에 중국처럼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기초기술과 창의력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형태는 다르겠으나 일본처럼 집값 폭락에 의한 장기 침체는 아니겠으나 저는 장기 침체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드리고 마무리한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부터 25년까지 경제 성장률 평균치가 1.7%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명확히 잃어버린 10년의 정의가 1%대 성장에 머무르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렇다면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고 진단해도 되겠다.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그래도 0%대 성장을 지속하는 거 0%대 성장에 진입해야 잃어버린 10년 아니냐라고 또 의견을 갖는다면 그럼 아직은 진입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0%대 진입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잃어버린 10년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니까 저는 이제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저는 이제 한국 경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나 다른 부분의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1.7%라는 것은 이미 제로 성장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아예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재기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가정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뭐가 맞다는 주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